부산 전체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용동을 내놔라? 저는 그런 게 오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청춘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해찬, 이낙연 투톱을 앞세운 선대위를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총선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게 되면서 종로에 이어서 또 하나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설왕설래하던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김남국 변호사가 어제 공천 신청을 결국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과의 경선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현주 의원의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새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김형호 공관위원장을 비판하는 등 다시 갈등 조짐이 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령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 고민정 전 대변인 720번 버스 얘기도 나왔고 결국 광진을로 정해졌습니다. 전략 공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하고 맞붙게 됐는데 네. 지금 빅매치 역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종로하고 이제 여기가 빅매치가 될 수 있죠.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원래 인지도가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1년 전부터 이제 털을 닦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친근감이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고민정 이제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유리한 환경이라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호남 출신들이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 호남 것으로 출신 알려지고 유권자가 있고. 많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많고요. 또 추미애 지금 장관이 5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나 아니면 그 추미애 장관 관련된 분들의 힘을 좀 얻으면 기반이 잘 닦여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정 전 대변인한테 연결이 되느냐,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경험 이런 부분들이 고민정 전 대변인보다 높고, 고민정 전 대변인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조직이나 세력들을 전부 흡수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참신함을 가지고 대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 공천, 친문 공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워낙 거물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네. 그런 점에서 좀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이제 빅매치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다지 빅매치라고 보여지지 그렇진 않네요. 않습니까? 우선 체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헤비급이라고 한다면 고민정 전 대변인은 플라이급 정도나 될까 할 정도로 정치 경력으로 보면 워낙 가벼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력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그렇죠.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의 5선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권 성향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빅매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는 사실은 누가 공천이 되든지 간에 도대체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았을 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이 전 대변인, 청와대 전 대변인, 전략공천 혹은 전 서울시장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차제에 유권자들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호남 지역 30%라고 해서 호남 지역은 내가 호남 사람 뽑겠냐 이거 가지고 지금 투표하겠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주 후진 지역, 후진 국가입니까? 이제 새로운 21세기도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유권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도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뭐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지역은 절대 아니고요.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전 시장이 1년 전부터 뭐 가가지고 지금 뭐 동네 호프집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러시고요.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까 뭐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상대하는 것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미애 전 장관하고 싸우는 부분일 뭐 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에 조직이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장관이 네. 그 전에 활동했던 함께 일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직 내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닦아놓은 어떤 인맥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대결해 볼 가능성이 있다. 뭐 홍 교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뭐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지도면이나 아니면 중량감 면에서는 정말 그 고민정 전 대변인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구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전혀.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었던 조직이나 아니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하면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해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뭐 오세훈 전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후보의 어떤 중량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 이분이 이제 사법농단 제보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해졌고 표창원 의원이 멘토를 자처했는데 지역구로 물려줬습니다. 자 여기 이탄희 전 판사가 용인정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전략 공천이잖아요. 이것도 네, 좀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표창원 의원이 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어졌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아마 상당한 그 자산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 내부에서도 네. 뭐 쓴소리 할 때도 상당히 많았고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실은 공천을 바라보면서 당의 어떤 그 명령을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헌법 기관으로서의 올바른 그런 자세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표창원 의원은 헌법 기관으로서 가는 길이 뭐냐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민주당 지도부 같으면 표 의원 같은 사람은 오히려 설득을 하겠어요. 불출마 선언 접어주고 오히려 나와달라. 그것이 뭐 꼭 용인정이 되냐 아니냐 하는 지역구는 별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것이 우선 이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선거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표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뭐 그동안 해온 그 전력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까 이따가 금태섭 의원 얘기하겠지만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이탄희 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사법농단을 고발하고 나왔는데 그 사법농단이라고 본인이 지적했던 판사들이 대부분 지금 1심에서 다 지금 예외 없이 지금까지 판결난 것은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럼 뭐냐 이거죠. 이건 상당히 사법농단을 고발하고 본인은 나와서 출마를 했는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전략공천을 받았다면 용인정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사법적으로는 무죄가 날 뿐만 아니라 본인은 판사로서 고발을 해놓고 본인이 나와서 했다. 이건 내부 고발도 아니고 그저 국회의원의 그 출마하기 위한 내부 고발이냐라고 하는 오해를 진출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았냐. 그렇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그 선거 전략이냐 수도권 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계속 줄줄이 무죄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왜냐하면 만만치 않고요. 판결문에 보면 무죄긴 하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불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법이란 표현, 불법이란 위헌이라는 표현, 그렇죠.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 사법농단 사건 자체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탄희 판사뿐만 아니라 뭐 그 지금 보수당이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도 이제 법조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바로 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뭐 저도 그런 입장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피차 일반인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정말 정치를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했다면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정말 이분이
출마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그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러면 그걸 폭로할 때 미리 그럼 민주당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될 것까지 예상하고 했을 거냐? 네.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다면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이 이제 폭로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다면 그것까지도 문제를 삼기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결국 어제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 인터뷰 내용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출마를 다 정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서 네. 이게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뒷공작이구나. 세상 웃기기도 하고 저는 이런 B급 정치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자산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 가지신 분이시고 네. 보좌진, 빵빵한 보좌진에 지역에 도와주시는 여러 조직들 이런 사람들 있지만 호를 당신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객 공천이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냈습니다. 신청을 했죠. 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단계가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경선 지역으로 확정되는 때까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야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청했다고 해서 김남국 변호사가 반드시 공천을 받을 것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공관위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태섭 의원의 그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을 존중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본인의 소신발언을 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혀 이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천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누가 됐든 네. 금태섭 의원도 그러고 김남국 변호사 그러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 출마를 뭐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이 정말 공정하게 어느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자꾸 조국이나 반조국 이런 정서로 가는 것은 절대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금태섭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입으로 조국 반조국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 내에서 이게 이제 더 이슈화가 되면 전체 총선판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밖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안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뭐 어쨌든 두 분이 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그분들이 경쟁을 해서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든 거기서 승복하고 네.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이름 나오는 것 자체가 총선 앞두고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선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이 그 출마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니까 그걸 뭐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조국이냐 아니냐, 조국이라는 말을 나온 것 자체, 처음 나온 것 자체는 본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네. 본인 스스로가 어제 조국 수호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을 동의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경쟁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 금태섭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이건 옳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계속 비판적으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이라는 말을 내부에서 안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저게 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금태섭 의원은 물론이고 김남국 변호사 자체도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간 거예요. 네. 후보자들 스스로가 또는 여당 지도부가 왜 이해찬 대표가 처음부터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손 좀 봐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도부가 그렇게 해왔어요. 홍익표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니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금태섭 의원이 미우니까 자객 공천한 것 아니냐라고 유권자들이 외부에 생각한다면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뭐 말씀 잘하셨는데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어떤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주저앉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 무슨 될 수 있고. 네, 무슨 그 의도에서 그런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결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서 네. 뭐 승복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 변호사 입장을 아까 전해드렸으니까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어제 발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정치란 기득권이나 사회의 통념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정치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영 최고가 이제 청년 대표로 네, 지금 그렇죠. 최고위원인데 김남국 변호사는 청년이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이때까지 청년 정치를 했냐고 물으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예상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 김남욱 변호사한테 유리하다면 이제 신인 공천, 신인 가산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작용해서 유리할 수 있는데 20% 정도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우려 있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도전하는 김 변호사에 대한 또 생각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느 누가 유리할 거냐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네. 공정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정하게 안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전혀 고려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심사하면 네. 뭐 조금의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관 위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의 누가 룰은 정해져 유리한지, 있으니까요. 저는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저기의 조직이 말이죠. 그건 결국 민주당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당협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공관위가 은연중에 금태섭 의원은 아니다. 손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네. 저건 당연히 김남국 변호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도부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반대 메시지를 돈다. 그냥 공정하게 하라. 그러면 저게 진짜 공정하게 하라는 메시지냐?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당 내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지금 전략이 상당히 꼬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그 수도권의 의원들이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지금 벌써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시스템 공천이 이렇게 이상하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대표나 혹은 지금 공관위원이나 뭐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홍 교수님의 우려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 변호사가 한번 이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했잖아요. 네네. 그게 당에서 요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려를 전달한 걸로 저는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당에서 개입하거나 누가 개입하게 되면 다른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입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해집니다. 누가 이길지.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